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3시간여 전에 두 후보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안 후보가 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실무자를 정해 확실히 한 뒤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국민의당은 안 후보가 만나자는 윤석열 후보에게 제가 그 전에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 먼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현재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단일화 결렬의 책임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대체 진실이 뭘까요? 야권 단일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쪽의 유권자들은 많이 답답한 마음이겠습니다. 오늘 저녁 TV토론에서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날지 지켜봐야겠네요. 2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자,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배재일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슬뉴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대통령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 미치는 그 일꾼 선출하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네. 지방선거가 이제 오늘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민선 7기 북부권 시군의 단체장들 이래저래 경찰 조사도 많이 받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사례부터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부권 시군의 민선 단체장들이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요. 예. 가장 최근의 사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김영만 군의군수, 김 군수는 이제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는데요. 또 지난 17일에는 1심에서 6개월을 선고받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군수는 이제 군의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을 반대하자 군의축협에 예치된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지시해 만기이자 2,53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또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김주수 우선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요. 엄태양 봉화군수는 지난 9일 역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네. 다만 엄 군수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군의, 의성, 봉화, 군수 각각 법정 다툼 중이고. 네네. 자, 3명 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통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네네. 예, 김영만 군의 군수는 여기에 이제 배임 혐의까지 이제 재판 예. 중인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외에도 민선 7기 북부권 시군 단체장들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있잖아요. 네, 일단 우선 상주에서는 지방선거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시장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건영사 안동시장은 측근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제기돼 안동 시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었고, 또 김학동 예천군수의 경우에는 뭐 본인과는 무관하지만 지난해 추석 무렵에 이제 주민들에게 예천군청 공무원이 군수 명의로 선물 세트 등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이제 고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상주, 안동, 예천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들 단체장들이 물론 뭐 민선 3연속 그 임기 한 3선 단체장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없지만, 그렇죠? 네네. 네. 이들 이런 시끄러운 단체장들 100일 뒤에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3선 제외하고는. 네, 이게 관련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뭐 선거사범으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뭐 법원 판결에 따라 선거권 정지, 상실이 이뤄졌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끝나지 않은 자 등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 단체장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현직에 있어서 일단 뭐 3선 연임 제한 등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영사 안동시장만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건영세 시장 외에는 이제 당장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직 단체장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정권법을 이제 위반했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일반 형사사건은 반대로 이제 금고형 이상 확정이 돼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뇌물이라든지 뭐 배임 혐의 이런 거는 금고 이상 확정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단체장들이 각종 송사에 휘말렸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이랬는데도 벌써부터 이제 오는 지방선거 출마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나 또 각종 여론조사들에서 경쟁 후보를 앞서고 있는 듯한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군의 의성 봉화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출마한다는? 일단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없는데 예. 현재로서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마의 변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고, 엄태양 봉화군수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선고 받은 상황이잖아요. 1심이었죠 이게. 네네. 징역 1년 얼마 전에. 물론 뭐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봉화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엄군수는 지난 9일 징역형이 선고되고 나니까 이제 봉화군에서 군수 직무대리 체제 전환 등도 이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건데요. 그러니까 엄군수의 경우에는 1심을 선고받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26일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봉화군이 이제 뭐 권한 대행이나 직무대리 체제 전환 이런 것 없이 부군수 중심으로 군정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엄군수가 이제 병원에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지난 17일 날 퇴원을 하고 나서 18일부터는 출근해 업무에 복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엄군수가 이제 지난 14일 항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엄군수의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차질 없이 이제 그 뭐 재판을 받거나, 그러니까 아직 1심에서는 선고가 났어도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뇌물수수 진위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다툼이 가려질 때까지는 임기가 보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최종심까지 가면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다음 소식은 잠시 후에 우리가 이슈 오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자,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안동의 육사를 유치하려는 그 움직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네요. 네, 일단 이제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육사 이전 공약을 두고 지역에서 뭐 안동에서 특히 이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적지가 않았었는데요. 이게 이 까닭은 이제 이전에 이 후보가 뭐 경기도지사 시절이라든가 이런 발언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가 이제 지난 12일 날 천안에서 이제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육사 안동 이전 공약 수정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 예. 이 후보의 이 발언 이후로 이제 안동시에는 범시민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가 지난 14일 날 열렸는 등 이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안동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안동시는 이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136만 제곱미터 규모의 송현동 이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또 이를 토대로 꾸준히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동시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네네. 활용 방안을 찾는 그 용역을 실시하고 국방부 네네. 관계자들과도 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자, 이제 뭐 관련 조직도 하나하나 꾸려 나갈 계획이라면서요. 네, 일단 안동시가 이제 육사 이전을 위해서 안동시가 조금 서두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 육사 이전에 필요한 부지 여건이나 뭐 타당성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네. 현재 이제 지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기존의 부대를 재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직도 구성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기존의 송현 부대 부지가 확장 부지라든가 이래서 주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방법을 지원을 하고 또 육사 이전에 따른 건물이나 시설 신축 비용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소속돼 있는 뭐 교수, 장교,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분들이 이제 안동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뭐 지원 방안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는 상태인데요. 예. 특히 이제 그 이전 부지가 송현 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안동 원도심하고 도청 신도시를 잇는 어떻게 보면 요충지라서 그렇죠. 이 지역에 이제 민간 투자 등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안동시가 이 부지 외에 이제 대체 부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 부지로는 기존 송현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니고 송현 군부대 부지가 예. 그 안동 원도심하고 도청 신도시를 있는 요충지가 되니까 그렇죠. 이 지역이 이제 뭐 민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군부대 이전 사업을 따라서 그러면 이곳이 이제 민간 부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지역을 이제 뭐 육사 이전 후보지로 검토를 하는 방안을 네네. 그래서 이제 검토되는 곳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산불 피해가 났었던 안동시 풍천면하고 남우면 일대 그다음에 예전 이제 도청 이전 전에 이전 후보지로 안동시에서 그 검토를 했었던 풍산업 수리 수곡리 이런 등도 이제 그 육사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옛 36사단터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네. 여기 이제 요지니까 그렇죠. 외곽으로 좀 이전해서 외곽 부지를 좀 거기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네네. 말씀이시고 현재 그 군부대는 민간 개발로 좀 넘기고 아니요, 넘긴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검토 단계니까요.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 내용 중에는 이제 뭐 안동 육군사관학교 이전 외에도 이제 대선 공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뭐 백신 산업을 양성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햄프 이게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일단은 연구 용역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육사 이전 이슈는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안동시의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주 육사의 안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육사 안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배재일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배재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배재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딱 일주일 네. 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네네. 육군사관학교 안동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을 네. 했는데요. 먼저 네네. 이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동은 구 36사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지난 구정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성묘하러 오셔서 경북 북부 지역 관련 공약을 발표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육군사관학교를 구 36사단 부지로 이전하겠다 하는 공약을 하셔서 네.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여러분들이 뜻을 함께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지난 네. 설날에 이재명 네. 후보가 안동 왔을 때 거기서 밝혔는데 처음. 그렇죠. 네. 한 2주도 안 돼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네요. 상당히 빠른 시간에. 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 그 지방선거 전부터 그러니까 4년 전부터죠. 4년 전부터 많은 분들 많은 출마하신 분들께서 예. 의논을 하셨고 예. 또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예. 김동 시장님 같으신 분들은 이렇게 레포트를 써주신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서 예.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되어 계신 분들이 많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위원회를 네. 결성을 하신 거군요. 예. 네네네. 자, 이 범시민 추진위원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우선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민심이 조금 생각이 다 같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런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생각이 다 같지 않다는 말은 혹시 이 육사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씀이십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예. 좀 다른 생각이 있는 분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게 그런 생각은 또 물론 하실 수 있지만 네. 이 육사가 안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첫 번째로 육사가 예. 자기가 지금의 위치, 지금 노원구 공릉동에서 어디로 가겠다고 이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사 자체에서? 예. 그럼요. 예. 두 번째, 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될 것입니다. 예. 공약을 하신 분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의지를 가지시고 좀 살펴주셔서 임기 내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만 만약 공약으로 발표하시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당선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동이 저 36사단 부지를 저렇게 행하니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세 번째로 육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 경쟁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구 36사단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육사 이전이고 예. 이러한 결론에는 지역의 어느 분이라도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이러한 의견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아서 한 목소리로 담아내는 역할이 우리 유치위원회의 제일 먼저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좀 막중한 그런 임무를 지니고 이제 출범을 하신 건데. 네. 자,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이 육사가 안동으로 와야 할 당위성 조금 전에도 뭐 말씀 중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직접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아, 그럼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우리 저 배재일 대표님께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당위성의 문제는 육사를 안동에 이전해야 하는 최대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안동은 우리 독립무쟁 투쟁의 산실인, 아니요, 육사의 전신인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하신 석주 이상용 선생님과 같은 안동의 수많은 독립투사들께서 항일 독립무장투쟁을 이어나가신 혁신 유림의 고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동을 제외하고 도대체 어디가 우리 국군의 근간을 교육하는데 후보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 당시 임청각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이 공약을. 그렇죠. 예. 네.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지난 11월 1일에 서울에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아, 예.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았어요. 참고로 세계의 명문대학이라는 웨스트 포인트, 즉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습니까? 웨스트 포인트는요. 예.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이 영국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중요 요새로 사용했던 뉴욕시 허든슨 강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 넓은 땅에 왜 입지 조건이 좋은 데가 없었겠습니까만은 예. 미국 독립의 상징인 요새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에 웨스트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안동의 육군사관 학교를 이전하는데 당위성이 무엇이냐고요? 그 당위성은 바로 안동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 안동이 당위성이죠. 안동이란 말 자체가 당위성이다. 그럼요. 예, 신흥 무관학교를 이끌었던 우리 석주 이상용 선생의 본가가 있는 안동으로 꼭 와야 된다. 그럼요.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이재명 후보도 직접 밝혔고 이 이유를. 혹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안동으로 와야 될? 지금 다른 이유가 없어도 충분하겠죠. 뭐 이건. 다른 이유는 이 당성에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사실 육사 안동 유치를 위한 노력이 조금 전에 왜 지난 지방선거 때도 공약으로 나왔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 기억에는 2년 전 총선 때도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모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어떻습니까? 이 이재명 대선 후보 육사 이전 공약 지킨다고 봐야 되겠죠? 100%? 본인이 된다면? 하셨으니까요. 예. 지키시겠죠. 단지 그분이 이 공약을 하시기까지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우리 안동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36사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충청도의 유치 노력도 있죠. 또 본인이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로의 유치 계획을 철회하시면서까지 공약으로 채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많은 분들이 고민이 후보에게 전달되어서 후보가 안동으로 이거는 당위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시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으로 하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본인이 지난 그 충청남도 유세 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충분한 의지를 지금 본인이 보이시고 계시죠. 예. 보이시고 계시니까 안동에 있는 지역민들이 정말 육사 유치를 떠나서 36사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육사육치라는 거를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마음에 가지시고 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예. 지난 충남 유세에서도 네. 이 육사 안동 유치 이 공약을 언급을 했잖아요. 안동으로 보내겠다고.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충남이 아니라 네네. 예, 충남에 가서도 이런 공약을 언급을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의 육사 안동 유치 공약이 안동 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 고문이다. 특히 좀 김영동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유치를 의심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물론 뭐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이어서 그런 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위성이나 뭐 이런 역할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저는 지난 설날에 이 육사 유치에 관한 후보가 공약을 내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행정민원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몰랐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같은 국방부 내에서 같은 관할 부처 내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또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 정말 우리가 안동 지역민들이 서로 의견 모아서 잘 이렇게 절박한 거 보여드리고 우리가 정말 한번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동은 지난번 도청 유치 때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한번 멋있게 정말 잘해봤었거든요. 그런 역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논산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쪽 충남 또 논산 이쪽 지역의 반발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좀 가늠하고. 네, 그쪽에서 지난 11월 1일 날 서울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번 하셨어요. 예. 켄싱턴 호텔에서 하셨는데요. 제가 그 하신 자료를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셨어요. 논산에서? 준비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준비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걸로 촉론 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 정도 준비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임 시장님 김희동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내일 당장 그 정도 정책 토론에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분히 역량이 됩니다. 훨씬 논산에 비해서 우리 안동이 훨씬 더 준비도 많이 철저히 해왔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요. 육사가 안동으로 오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옛 36사단 부지 이쪽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 시민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일단 그 상주 인구만 한 4천여 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직원 한 분이 한 3분 정도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겠죠. 3분 가정이라 그래도 벌써 얼마 돼요? 10,000명이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꼭 군문에만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육군사관학교를 4년 동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5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최소한 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 어디든지 진출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이분들이 나중에 장성하셔서
본인들이 안동을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 육군사관학교에서요, 세계 각국의 사관 후보생을 수탁 교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의 그래도 좀 각국의 육사를 갈 정도의 똑똑한 분들이 안동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안동을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이 기회 아니에요? 뭐 이외에도 수없이 많죠. 예, 유관기관도 꽤 많이 함께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동 시민 모두가 정말 한번 우리 도청할 때처럼 한번 해보자. 네. 우리 할 수 있다. 그 생각해 주시고. 예. 이번이 좋은 기회죠. 누가 되시더라도 좋은 기회죠. 그래서 좀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육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준비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육사 안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안동 시민 또 경북 도민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육사 안동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배재일 공동 대표였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세계사를 배우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잠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 요약 좀 해볼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걸 상당히 강조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최초의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모태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련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데 최고의 곡창지대이고 전략적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를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에너지 통로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로서는 뭐 불편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크리미아 지역이라든가 돈바스라는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분리 독립의 가능성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서는 외교 안보 면에서는 이거는 매우 큰 이제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 위기까지 이렇게 치달은 건데 자,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친유럽파, 친러시아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붕괴를 한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고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친유럽적인 성향의 정치 세력하고 과거의 사회주의 정부나 그리고 이제 친러시아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 자체가 자본가의 이윤을 지금 기초로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은 긴축을 유지해야 되고 또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것은 줄여야지 자본가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본주의가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군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투자가 돼야 해서 회사가 기업이 들어와야지만 또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 정부에서는 공급 위주의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100% 일자리를 보장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인 그 기업이 들어와서 이윤도 내고 좋은 상품도 만들고 그러려면은 자본가의 입장을 이제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독일이 좀 굉장히 좋은 모델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독일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이 성공할 동독만? 수 있었던 거는 서독이라는 강력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통일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 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했거든요. 예. 그게 무려 한 30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 동구권 나라들 뭐 예를 들어 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불가리아처럼 그렇죠. 네.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자본주의가 정착되는데 실패했는데. 실패했다고 말은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난항을 겪고 있다. 예. 동독만이 이제 서독의 힘을 얻고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네. 다른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 헝가리들이 빨리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긴밀한 연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기에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찌감치 1999년부터 이제 폴란드나 체코가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불가리아나 루마니아가 2004년도에 유럽 연합에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이 유럽 연합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 질서들을 거기에 맞게 지금 법도 바꾸고 일자리에 관한 것도 좀 일정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맞추려고 하면은 이 나라들은 굉장히 버거운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지고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딱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2008년에 이 소위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성장은 당연히 뭐 중지가 됐을 테고 경기 침체되니까 일자리도 많이 감소가 되고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해졌겠는데요. 그렇죠. 많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자유와 평등에 일하는 그런 그 서방의 자본주의적인 또는 민주국가들이 누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또다시 민족주의적이고 부부적인 성향, 또 포퓰리스트들이 이제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들을 들고 나오면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불안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동구권 국가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책에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가 좀 많이 동요되고 좀 극우적 성향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반유럽 정권도 좀 들어서게 되는 이렇게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러시아와 푸틴의 입김도 큰 작용을 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이 사태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는 친서방 군사동맹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방 국가들도 지금 여기에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찬성하게 되면은 만약에 나중에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예. 나토 동맹국은 자연스럽게 지금 전쟁에 끌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허. 싸움이 커지겠군요,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방 국가들도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나토를 지금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서방 국가에서도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답답한 게 예. 서방 측에서는 계속해서 뭐 러시아를 견제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확실한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푸틴은 푸틴대로 너희들 지금 나토로 가면은 나는 지금 군대를 투입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러시아에는 한 가지 무기가 더 있잖아요. 그 천연가스관이 일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분 나쁘면 여기 뭐 나 동결하겠다, 가스관 막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또 엄포를 놓을 수도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유럽 서방 국가들에서는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건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문제들이 이제 불거질 걸 예상을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저 그 발티해 연안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스관을 러시아하고 지금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개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국이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힘겨루기를 하니까 기껏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개통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고 서방 국가들하고 러시아하고의 이런 정치적, 경제적 유착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러시아와 유럽 관계가 예전부터도 좋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보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망했다거나 또는 히틀러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망했다거나 또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펴면서 유럽 국민들을 위협했는 거 그런 역사나 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러시아에서 탄생하면서부터 이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이 위험한 국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항상 그 어떤 어떤 폭탄이 내재된 그런 상태군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이게 지금 껄끄럽고 그렇지만은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가 힘든 관계.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우크라이나만의 위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것은 경제력이 약한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전략적으로는 중요한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되고 서로가 이제 그 자기 지분을 찾기 위해서 또 국익을 내세워서 뭔가 이제 드러낼 때 이제 국제적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치하게 되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주변 국가를 위협하거나 또는 침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위험에 좀 노출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상태로 계속 더 악화되면은 지금 세계 그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마찰이라든가 군사적 대결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지금 낙관을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